대일의 딜레마, 기용 효율과 박재현 성장의 교차점. 기아 타이거즈 제리드 데일 포지션 전환이 팀 구성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분석. 아시아 쿼터 구조적 딜레마. 데일은 아시아 쿼터 제도 하에 영입된 선수로 국내 선수와 달리 장기 성장 투자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1년 단위 계약 구조는 구단이 그에게 수비 개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26세라는 나이도 타구 판단 송구 교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시점이다. 김도영 효과와 착시. 데일의 수비 범위 수치가 낮은 이유 중 일부는 3루수 김도영의 넓은 수비 범위, 9이닝당 2.9연계. 전체 2위 때문일 수 있다. 유격수 마이너스 3루수 사이의 애매한 타구는 범위 넓은 쪽이 처리하므로 데일의 수비 회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필딩률 89.4%는 설명되지 않는다. 2루수 기용의 나비 효과. 데일이 2루수로 이동하면 김선빈 오른쪽 화살표 지명타자, 나성범 오른쪽 화살표 우익수 고정이라는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그 결과 우익수로 성장 중이던 박재현이 선발에서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 한 선수의 포지션 조정이 최소 3명이 선발 라인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다. 박재현의 멈춰버린 시계. 박재현은 2경기 연속 선발 제외, 23일 경기에서는 대타로만 출전했다. 어린 선수에게 연속 선발 기회는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루틴과 경험이 쌓이는 시기에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즌 전체의 성장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 첫째, 승리 요정 서사의 함정이다. 데일이 리드오프를 맡은 8경기에서 팀이 8연승을 거뒀지만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기간 팀 전체의 투수력과 타선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데일 1번는 승리라는 공식이 미디어와 팬 사이에서 굳어지면 구단의 냉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둘째, 타격 기여도의 실질적 한계다. 타율 0.300은 매력적이지만 장타 없는 단타 위주 타격은 OPS 0.748, WRC 플러스 104.2에 그친다. 이는 리그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집할 만한 공격력은 아니라는 시각이 성립한다. 셋째, 구단의 심리적 강박 문제다. 기사에서 언급된 어떻게든 데일을 써야 한다는 강박은 외국인 쿼터 선수 운용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 계약 비용과 영입 결정에 대한 정당화 심리가 작용할 경우 팀 전체의 최적 구성보다 특정 선수 활용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세 선수의 컨디션 비교 기준 부재다. 박재현, 나성범, 데일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상태의 선수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판단 기준이 외부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팬과 미디어 입장에서 불투명한 기용으로 보일 수 있다. 데일의 딜레마, 기용 효율과 박재현 성장의 교차점. 1. 수비 불안의 본질, 실책보다 더 깊은 문제. 제리드 데일의 유격수 수비를 단순히 실책이 많다는 문장으로 요약하면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다. 19경기 7실책, 필딩률 89.4%는 숫자로도 충분히 경고 신호지만 더 구조적인 문제는 수비 범위다. 9이닝당 수비 처리 3.46개는 리그 유격수 중 최하위다. 8위인 박성한, SSG과 비교해도 0.78개 차이가 나며 이는 9이닝 기준으로 환산하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수비 범위 지표는 단순히 발이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타구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속도, 타구 방향 예측, 스텝 전환, 송구 타이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범위 수치는 급격히 낮아진다. 26세라는 나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단기간에 교정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동시에 의미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3루수 김도영의 수비 범위가 9이닝당 2.9연계로 해당 포지션 전체 2위에 해당할 만큼 넓다. 유격수와 3루수 사이의 경계 타구는 통상 범위가 넓은 수비수가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유격수의 수비 범위 수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즉, 데일의 수치 일부는 김도영 효과로 인한 착시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를 최대치로 반영한다 해도 필딩률 89.4%는 설명되지 않는다. 범위 문제는 상황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포구 자체의 실패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2. 승리 요정 서사,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사이. 데일이 리드오프로 나선 4월 8일부터 팀이 8연승을 달렸다. 8경기 중 7경기 안타, 4경기 멀티히트, 리드오프로서의 역할. 즉 높은 출루율과 빠른 주루를 통한 득점 기회 창출 면에서 그는 분명히 기여했다. 그런데 이 8연승의 원인을 데일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운용, 펜던트 레이스 일정, 상대팀 전력 등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한 공동 출연을 인과로 오해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승리 요정 서사는 팬과 미디어 모두에게 매력적이지만 바로 그 매력이 구단 운영진의 냉정한 판단을 흐릴 위험이 있다. 데일의 타율 0.300, OPS 0.748, WRC 플러스 104.2는 리그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장타 없는 단타 위주의 타격은 리드오프 역할에 부합하지만 중심 타선을 위협하는 성격의 공격력은 아니다. 수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기용을 고집할 만큼 압도적인 타격 기여도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3. 포지션 전환의 연쇄, 보이지 않는 라인업 비용. 데일을 이 루수로 기용하는 결정은 표면적으로 수비 약점을 회피하는 선택처럼 보인다. 유격수보다 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 루수로 배치하면 실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결정은 즉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낸다. 김선빈은 지명타자로, 나성범은 우익수로 고정된다. 그 결과 우익수에서 꾸준히 선발 출장하며 성장 중이던 박재현은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난다. 2경기 연속 선발 제외, 이후 대타로만 출전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은 단순한 선발 한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박재현처럼 성장 단계에 있는 젊은 선수에게 주전 출장 루틴은 기술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기 전 준비 루틴, 실전에서 쌓이는 판단 경험, 실패 후 다음 경기에서 수정하는 피드백 사이클, 이 모든 것이 연속 출장에서 만들어진다.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 사이클을 끊어놓는다. 나성범과 박재현은 우익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 있었다. 나성범이 우익수로 고정되는 순간 박재현에게는 출전 경로 자체가 사라진다. 데일 한 명이 포지션 조정이 실질적으로 3명이 선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4. 아시아 쿼터 선수 운용의 구조적 딜레마. 데일은 아시아 쿼터 제도를 통해 영입된 선수다. 이 제도는 본래 외국인 선수 슬롯을 아끼면서도 리그 다양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는다. 그러나 운용 측면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는 국내 선수와 질적으로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한다. 국내 선수라면 현재 수비가 불안해도 잠재력을 보고 경험을 쌓게 하는 투자가 가능하다. 장기 계약 하에 있고 퓨처스 리그와 1군 사이를 오가며 성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일은 1년 단위 계약 구조다. 구단 입장에서 그를 위해 수비 개선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딜레마는 데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를 단기 성과로만 평가해야 하는 구조. 그러면서도 영입 비용에 대한 정당화 압력이 존재하는 현실이 구단으로 하여금 선수를 어떻게든 써야 한다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심리를 만든다. 이 심리가 포지션 전환이라는 변칙적 해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박재현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5. 기아가 직면한 선택, 효율인가, 육성인가.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있다. 당장의 시즌 경쟁력을 위해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장기적 팀 구성을 위해 젊은 선수의 성장 경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데일을 기용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타율 0.300의 빠른 주루를 갖춘 리드오프는 팀에 분명한 기여를 한다. 그러나 그 기용 방식이 수비 포지션 조정을 통한 우회로이고 그 우회로가 다른 선수의 성장을 막는 경로라면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재현이 현재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 나성범의 우익수 수비 부담이 어느 수준인지, 김선빈의 지명타자 기용이 팀 전체 공격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데일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은 구단 전략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스포츠팀 운영에서 선수 기용의 합리성은 단기 결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4월의 연승이 연말 순위로 이어지려면 지금 성장 경로에 있는 선수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시즌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일의 포지션 전환이 그 경로를 지속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결국 기아는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자산을 소모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본 분석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분석 관점의 글이며 개인적 해석을 포함합니다. 공식 통계 또는 구단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